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5일 재백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공판이 굉장히 주목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관련해서 유튜브 이화영 주변의 이상기류, 그러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탄원서나 아니면 옥중 편지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큰 흐름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 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시작을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그런 건 아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변호인 해임 신고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이 집사람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 제가 수감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 판사님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광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없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해임시킨 것이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판사가, 원래는 그 방청석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좀 봐준 것으로 보입니다. 좀 진정을 시킨 뒤에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 본인은 이화영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다.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그런 판단을 하면 가족으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 당신 혼자 알아서 재판 치르고 어떤 도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 거의 남편을 법정에서 협박한 겁니다. 이례적인 장면이죠. 법정에서. 근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현재 부인이 한 얘기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다. 그 얘기를 벌써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 가운데 또 변호인들끼리 이리저리 뭐 연결되기도 하고, 뭐 과거에 또 현근택 변호사, 이재명 친명계인 현근택 변호사가 같이 있었고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었다. 이재명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걸, 하여튼 그런 취지로 불었다 하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의 기획 공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기획 공작의 일환이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이재명 대표 측이 한 편을 먹고, 이쪽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또 한 편으로 먹고, 이래서 의견이 서로 다른 거죠. 그 장면이 고스란히 오늘 법정에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리가요. 한 말을 한 거죠. 지난 18일 법정에서 재판부가 질문한 데 대해서 이화영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세한 변화를 재판부가 질문하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대해서 쌍방울에 얘기한 바 있다.
물론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화영 부인이 변호인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 후에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죠. 검찰에서 이화영이 이렇게 진술했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적어도 이화영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완전히 정치인처럼 이화영 변호인들한테 덮어 씌웠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 측의 기획으로 봅니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면서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 떨어뜨리려는 이런 공작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오히려 노란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오늘 아침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던 거의 시각인데 그게 오늘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변호인을 바꾼다는 거는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자기가 해임시켰다는데 해임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피고인만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난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지되는 겁니다. 부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후부터 당장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해임하려고 했던 그 해광 법무법인 해광 그 변호인들이 오후에 동석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적어도 검찰에서 진술했던 부분 쌍방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화영 부인은 뭐 자기 말대로 이제 뭐 가족으로서 뭐 도움을 끊든가 뭐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고 이화영 본인은 그런 걸 떠나서 자기가 오죽 고심과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본인이 가장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 내가 이 부분을 혼자 다 덮었어야 하는가?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사가 지사의 방북을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했다는 게 천하에 어디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죽하면 거기다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아주 상세한 진술이 있었죠. 거기다가 국정원 보고서 그거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시계열별로 정확하게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국정원에 보고서 형태로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부인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로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변호인이 지난주 공판에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생각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처럼 이화영의 생각을 왜곡한 게 아니고 이화영의 생각을 그대로 법정에서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 18일 날 밝혔던 게 내 뜻이다 라는 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확인해 준 거고 그 결과는 결국 이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걸 뒤집어 보려는 이재명 대표 측의 공작이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문제냐?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추가로 이런저런 진술을 할 겁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옥중 편지에서 밝혔듯이 그냥 쌍방울에다가 방북 추진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진전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북한 측 관계자가 있고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필리핀의 국제대회라는 게 북한, 쌍방울, 경기도 이렇게 셋이 사실상 주관한 데거든요. 거기서 북한 측 관계자가 있는 데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아니 이재명 방북도 좀 그 신경을 써달라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방북 요청 아닌가요? 방북 주선 요청이고 방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럼 결국 대납 요청이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실제 대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다. 이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판사도 믿지 않을 겁니다. 판사가 그런 건 모를 수 있죠. 북한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건 모를 수 있지만 판사도 여기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이 했던 변호인단 해임을 뒤집고 나는 나의 생각을 나의 주장을 펴겠다 하고 얘기한 거는 바로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은 정확하게 워딩이 뭔지는 아직 보도된 게 없습니다. 보도된 거 대부분 보면 이러이러한 취지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더블 코테이션으로 인용할 정도의 발언이 어떤 게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쌍방울 측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비용 대납까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 측의 공작에 의해서 그게 뒤집혀진 것처럼 많은 매체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결론을 보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인정한 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이 냈던 변호인단 해임 이것을 딱 잘라서 거절한 부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다. 그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 측 이쪽 사람들이 집중해서 벌였던 기획, 공작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고 다시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이 대북송금 의혹의 그 화살이 지금 겨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검찰의 당초 예정대로 8월 초반이나 중순이나 이때쯤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거 한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백현동과 엮어서 청구할 것인지 결정을 할 텐데 저는 백현동과 엮어서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그거야 뭐 검찰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단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아마 8월 중순쯤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백현동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9월이나 10월쯤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여기서 오늘은 이화영 공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단히 이 대북송금 사건의 전기가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